많이 기다리셨죠? 한 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울 시민, 인천 시민, 경기도민 여러분. 김장 시기를 2주만 더 치세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네. 일조량 한 달간 더 자란 네. 황토 네. 그리고 해풍을 받고 자란 해남 배추, 절임 배추가 출하됩니다. 한 달 뒤에 나오나요? 그렇죠. 네. 아니 한 달이 아니라 2주만 2주 뒤에. 2주만 있으면 네. 그리고 미네랄이 충분하고 네. 김장 담아도 묽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해남 배추, 절임 배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지역 특산품 홍보까지 깨알같이 잘해주셨는데 아니 오늘 지금 네. 국회에서 10시부터 지금까지 명예관, 해남 군수, 이성옥 군의장 등 해남 재경 향후회 등 모여서 네. 국회에서 해남 배추, 고구마, 김, 뭐 특산품 판매 홍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40여 명 조국혁신당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가해가지고 그렇군요. 대성황을 네. 이뤘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조국혁신당 얘기 나오니 궁금한 게 이번에 사실 재보선을 좀 이렇게 길게 치르셨잖아요. 현장 가서 진두지휘도 하시고 네. 그 재보선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 의원들하고도 이제 마주하실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네. 문제가 없어요. 네. 목표가 네. 같고 가는 길이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약 자기 고향 부산 금정구에 조국혁신당 단일 후보를 냈으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가 밀었으면 당선됐을 거예요. 아 그런데 금정구도 전라남도 영광 곡성도 해가지고 네. 분산돼서 다 놓쳤잖아요. 음. 네. 그 그러나 재보선 네. 자 같이 가죠. 네. 재보선도 재보선이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전선으로 지금 갔다는 얘기가 네. 뉴욕 타임스 보도를 통해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저는요 국정원장을 역임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를 네. 믿습니다. 네. 토달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네. 기자들 이것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전쟁은 이스라엘 편에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편에서 상당한 심리전도 들어간 그런 기사를 우리는 보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파병에 대해서도 우리 국정원 정부의 발표나 해외 뉴스를 굉장히 가치 있게 취급하는 것은 옳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이면을 잘 보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면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지점을 좀 이번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는 봐야 된다는 건지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우선 말이죠. 우리가 1960년대에 월남 파병을 합니다. 네. 그때하고 똑같은 양상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경제적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군 한 사람당 월 2,000불, 네. 즉 11,000명을 네. 파병하면은 2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외화벌이에. 네. 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장교도 있고 알파가 있으니까 네. 경제적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북한군도 6.25 이후 한 번도 실전 배치를 안 해봤으니까 군인들한테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새로운 무기를 작동하는 그런 기술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러시아가 북한의 경제적 미사일, ICBM, 위성 기술을 많이 제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남 파병할 때 네. 경제적인 실전 훈련 그리고 지원 이게 있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요를 한자면은
경제 군사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이번 파병을 통해서 쌓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리고 네. 김정은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많이 했어요. 마치 음. 우리가 사우디 건설 현장에 노동자를 보내듯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적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다가 좀 뭐 상당히 정부 여당에서 비난하던데 결국 북한은 제 경험을 보면은 우리 정부가 미국이 손만 잡아줬으면 친미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친러 국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윤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 중국,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미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는데 네. 저렇게 호전적 전쟁광적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한테 보냈던 네. 문자 메시지. 메시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북한 부대를 공격해서 파병 북한군 공격해서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라는 문자 내용이 있었잖아요. 글쎄요. 저는 네. 그것을 보고 어떻게 뭐 아무리 네. 전쟁을 좋아하는 군인 출신들이지만은 네. 그러한 문자를 주고받고 소위 안보실장이 거기에 화답을 하는가 네. 참 윤석열 정부 심란하다 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보니까 한미일 안보실장이 뭐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해봐도 어떤 대응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의외로 트럼프가 치고 올라와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해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이스라엘도 무기를 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도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휴전, 종전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황이 바뀝니다. 네. 상황이 바뀌는데 물론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북한의 파병은 규탄해야 맞아요. 네. 틀린 거예요. 북한 놈들이 잘 못한 거예요. 음.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한기호 의원, 신원식 안보실장 이런 작태는 자칫 잘못하면은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하는 걸 보아가지고 네.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대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발 그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네. 만약 한반도로 끌어오면은 아니 보수는 살고 진보는 죽나요? 진보는 살고 보수는 죽나요? 강원영 국면이죠. 목사님이 네. 한번 무너지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계속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미국 대선 결과도 아직 공표가 안 된 상황인데 네.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응 시나리오 안에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자칫 휘말리지 않을까 바로 그거예요. 이거거든요. 예. 국민이 불안하잖아요. 네. 아니 용산 국빈 초청한 대통령 와 있는데 오물 풍선이 용산 바닥에 떨어지는 것 이게 나라 꼴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네. 자 확성기는 어떻게 시끄럽든지 네. 그 접경지역 주민이 국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 밤에 TV를 켜놔도 잘 수가 없다. 귀신 소리 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귀신 소리. 예. 새 찍찍찍 긁는 네. 거. 이 굉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아주 아비규환인데 네. 이러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전쟁하겠다? 아니 더 가관은 북한에 파병된 우크라이나에 가서 심리전 하자? 네.
그럼 그건 뭐예요? 참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음. 아니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북한 그 평양에서 그 무인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 북한 국방성에서 발표를 하기를 서해 백령도가 위륙 지점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찍었거든요. 항적도가 나오면 그 무인기는 반드시 발사 지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한 것은 저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됐는데 북한이 사진만 공개하고 다른 것도 다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항적을 찾아보면은 발사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령도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그건 입장이, 잘해요. 네. 네. 시인하지 않잖아요. 음. NCND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이건 잘한 거예요. 왜? 그걸 만약에 우리 백령도에서 보냈다 하면은 바로 전쟁으로 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면은 이건 침략이다. 침공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오물풍선에 GPS를 달 거다. GPS를 달면은 그것도 침략이에요. 그럼 네. 이번에 딱 용산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위치를 네.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오물 우리가 대북 전단 보내고 오물풍선으로 되돌려 받는단 말이에요. 데려주고 말로만 받아도 좋은데 데려주고 가만히로 받는 거야. 나중에는 지금 추락으로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성기도 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네. 결국 무인기 띄워가지고 GPS 달린 오물풍선 대통령실에 떨어지지 않냐 이거죠. 이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에게 이런 짓 하지 마라. 북한 우크라이나 파병도 즉각 중단하고 파병된 군인도 전부 돌아봐라. 이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전단 안 보내겠다. 네. 확성기 끄겠다 하면서 북한에 촉구하면은 저는 이것은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미 국무성 보세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즉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네. 외교적 회개를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네. 이게 정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수 정권이면 미국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게 보수 정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보통은 때문에 그랬죠. 저는 이러한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군사회담 하자 하고 제의를 해보면은 물론 지금은 안 듣겠지만은 김정은도 한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북한 정부의 내심은 모르겠는데 미국 대선이 워낙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뭔가 지금 본인들의 제스처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좀 어떤 광경이 좀 열리게 될까요?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 불리하다고 하면은 7차 핵실험이나 네. ICBM 발사를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나 꼭 지난 중간 선거 때처럼 공화당이 이긴다 네. 하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민주당 바이든 네. 승리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제 북한은 오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지금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안 남았기 네. 때문에 저는 미 CIA도 우리 국정원도 대선 전에 7차 핵실험 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저도 예측을 했지만 이건 틀렸고 안 했고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건 해리스가 당선되건 협상 북미 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대선 후에 7차 핵실험은 한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야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러면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군요.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지만은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속았잖아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다 된다 했다가 네. 하노이 가서
퀴샤딩 해나 맞고 이제 굉장히 네. 네. 그 곤란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트럼프가 양키 스타디움에서 프로야구 보자 다시 보자. 예. 해도 응하지 않을 거예요. 아. 당분간은 그렇지만은 결국 좋아질 것이다. 아. 북미 대화는 개선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 윤석열 우리 할 정부는 때는 패싱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네. 국감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는 정보위나 운영이 남겨두고 있지만 저는 정보위 네. 내일부터 합니다. 국정원. 법사위는 끝났어요. 그렇죠. 어쨌든 3주간의 레이스가 이제 일반 상임위들은 정리가 됐는데 좀 이번 국감이 어떠셨습니까, 의원님은? 제가 5선 국회의원 하면서 국감, 피감 기관들의 즉 쉽게 말해서 장관들, 정부 답변 태도가 이렇게 오만불손한 건 처음이에요. 네. 지금 내일 국정원 국정감사도 있는데 네.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은 원장이 네. 차장, 부서장한테 덤벼라 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되돌아라? 네. 그 질의하는 그래서 내일 가서 의원들한테? 따질 건데 아. 지금 보면은요, 음. 이 피감 기관이 아나무인이에요. 딱.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하고 이 한 총리하고 대정부 질문할 때도 했지만은 네. 그 좋은 음. 한덕수 총리가 이 나쁜 한덕수 총리로 바뀌었다니까요. 네. 대통령이 시키는 거예요. 아주 오만불손하고 국민의 대표들에게 최악의 국정감사였다. 네. 혹자는 왜 그렇게 법사위만 하더라도 문방위만 하더라도 우리 정청래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많이 비난하던데 네. 보수 언론에서 발언 시간이 제일 길었다고 아니, 비판을 그것은요. 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행하려면 말이 많을 수밖에 네. 없어요. 제일 아니, 시끄러웠고 그런데 법사위하고 저는요. 가방이가. 저는 네. 정청래, 최민희 두 위원장이 윤석열 치하에서 최고의 법사위원장, 최고의 과방위원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난리예요. 아니 감사원 사무총장이에요. 네. 국정감사를 끝나고 다 네. 끝났어요. 네. 가서 내가 감사원장하고 잘 아니까 네. 수고했다고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옆에서 있더니 나한테 인상 팍 쓰면서 유감입니다. 왜 발언권 안 줍니까? 따져요. 아 끝나고 나서요? 네. 상상을 못할 일인데요. 이 국회에 상상도 출입해봤지만, 못하는 네. 거예요. 이봐, 내가 위원장이야? 내가 발언권 줍니까? 어머 덤비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놀라운데요. 그거는? 종합감사할 때 감사원장한테 당신 옆에서 들었지 않냐? 응? 감사원장으로서 사과할래 안 할래? 네. 했더니 뭐 이유를 할래 안 할래? 했더니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국회 모독죄로 네. 고발을 하겠다 했는데 국정감사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사무총장이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그 내가 공직만 하더라도 훨씬 높은 걸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디겠어? 당신보다 내가 모든 선배다. 공직만 하더라도 너는 땅바닥이요. 나는 하늘이고. 그런데 와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이 3주 내내 네. 모든 부처에서 일어나더라.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민들이 똑똑히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거든요. 이건 음. 정부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부정평가에 이런 모습들도 다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네. 되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전쟁 기사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편에서 네. 네. 우크라이나 편에서 우리도 정부 발표 피감 기관 네. 편에서 예. 하니까 이제 양비론으로 나오는데 네. 물론 야당도 저희들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 않냐 네.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것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다. 네. 이걸 국민들이 아시면은 아
민주당 음. 야권 의원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음. 충분히 저는 이해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국감 때 유독 이제 부출석 증인들이 많았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좀 좋은 측면 생각해 보면 그나마 그 법사위 현장에서 봤던 증인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말 똑바로 잘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물론 있죠. 네. 있는데 박정훈 대령 같은 네. 사람은 음. 소신껏 얘기하고 음. 일부 변호사들도 그렇게 하고 야 명태균 씨 그 강혜경 강혜경 증인. 네. 보통뿐 아니에요. 네. 똑똑해. 네. 그리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명태균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실제 네. 업무적으로는 네. 제가 한번 슬쩍 더 봤어요. 네. 그렇게 영적 대화를 해서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꿈자리를 명태균 대표한테 얘기하니까 안 가고 다른 데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주술적 대화를 하는데 네. 혹시 명태균 씨가 명리학이나 그런 역술의 조예가 깊냐? 단호히 아닙니다. 아니다. 어. 네. 예지력이 높으신 분이라 네. 아, 딱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회의에서 좀 명태균 씨를 나쁘게 네. 말을 끌어내보려고 해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 네. 또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것 신빙성 같아요. 있게. 그렇죠. 신빙성 있게 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거 여론조사 얘기들 요즘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기관마다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뭐 최저치를 찍는다는 건 너무 익숙한 얘기가 돼버렸고 네. 세부 항목을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정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별로 TK, PK 여론도 안 도와줬고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빠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 성향이라고 이념을 밝힌 분들이 또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지금 현재는 완전히 우리가 쌀 시장에서 시장 격리를 해달라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번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쌀 네, 쌀이요. 네.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비교적 안정되고 네. 농민들 구매에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은 정치 시장에서 격리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여론조사도 그래요. 네. 갤럽이 20대 70 아니에요? 20%가 지지하고 70%가 반대하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기는 더 나빴어요. 아니 더 항상 좀 후하게 나오는데 네. 24% 최저치 때렸다 네. 하는데 저는 이번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도 어쩌면 10%로 안 떨어져. 두고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보수층이 뭉쳐주는 거예요. 네. 야, 우리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됐든 여론조사는 그 수치보다는 트렌드, 흐름을 봐야 된다.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바닥을 쳤다. 네. 바닥을 쳤어요. 이제 2년 반 됐다. 네. 끝난다. 이렇게 보는데 딱 유일하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검찰이에요. 이게 검찰 정권인데 검찰은 경찰은 국정원은 인사에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절반을 넘어가지만은 인사를 2번 내지 3번 할 기회가 있다. 네. 검찰총장 한 번 더 임기를 채우더라도 한번 더, 심의정 예. 검찰총장이 채우더라도 한 번 더 있으니까 검찰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거기만 민심 편에 서면은 무너지는데 네.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어젯밤에 김건희, 윤석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 봤습니다. 예. 이제 기대할 것은 20% 지지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네. 70% 국민 음. 반대하는 국민 뜻대로 하겠다는 한동훈 당신이 결정해라. 네. 결단해라. 네. 했더니 경향신문도 그렇고 아주 기사가 한 2, 30개 떴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거예요. 저는 한동훈, 윤석열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네. 이제 뭐
한동훈을 꼬드겨서 싸워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어. 결국 민심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도 도곡동 7인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아시죠? 네. 누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네. 아 오히려 예. 아 그러면 이 특감반 그러니까 특히 그 7인회 멤버 중에 우리 잘 아는 네. 중앙일보 출신 김종혁 네. 최고위원, 신지호 전략부총장 등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 공개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제일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내가 덜 익었다, 아. 땡감이다, 떨어진다 하는 게 네. 비대위원장 때 비례건 지역이건 국회로 들어갔어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어째서 김대중, 김영삼은 몇 선을 했어도 죽어라고 국회 들어가서 대통령 되는데 이게 배지를 안 붙이면요. 아. 네. 정치부 기자하면서 봤잖아요. 아무리 세도 안 붙어요. 원해입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힘이 없고 아. 과거 보세요. 만약 DJ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측근들이 싸워주는데 네. 총대를 매주는 사람들이 없어. 아. 겨우 김종혁, 신지호 네. 이런 사람들은 바른 말은 하는데 원해라 네. 힘이 없고 박정훈 네. TV조선 네. 정치부장 출신 여기는 아직도 초선이라 네. 힘이 좀- 없죠. 베이비 아. 베이비 베이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는 네. 한동훈 대표의 중진들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아. 나라가 바로 선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특검 얘기 안 하고 특감 네. 이야기를 한 거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약간 실수라고 보시는 먼저 겁니까? 특검을 해야 돼요. 음. 특감으로 가면은 한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일부에서도 특감 네. 소리를 하는데 네. 이건 아니다. 아. 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민심이 네. 70%가 네.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네. 20%는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심이 과학이다. 내가 늘 그 말 썼는데 통화일보 이기용 논설위원이 민심이 과학이다 하고 탁 썼더라니까요. 맞아요. 어. 네. 제가 돈 받으러 가려고. 카피라인. 아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 그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예.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냐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 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을 정치 시장에서 격리하고 이제 여야 당 대표 회담을 활성화해서 네. 여기에서 풀어가고 해결하는 정치를 보여라. 음. 그래야 한동훈 당신의 미래가 있지. 아무것도 못하면은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면은 땡감으로 떨어진다 네. 했는데 그건 잘하신 거예요. 만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왜 무슨 남북 정상회담도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아니, 국회에서 있는데 저하고 김무성 대표 할 때는 네. 김무성 대표가 매일 민주당 제 대표 방에 왔다니까요. 왔다 갔다 해야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잘 제안했다. 그리고 이 의제를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서 그냥 예. 만나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이걸로 가면 돼요. 그리고 네. 이쯤 되면 사실은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뭐 비공개로 물밑에서 만나셔가지고 국사 논의를 할 때가 네. 좀 사실 된 것 같은데 원체 이제 정치가 네. 실종돼 가지고 그런 것도 없는데 아. 뭐 요즘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음. 그런 움직임들이 꿈틀꿈틀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민심이 그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정도로 말씀 듣는 것으로 어차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네. 정례회의 정례화 제안은 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오래 정치를 한 정치 고수다운 제안이었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당대표가 그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요구안을 언제까지 들어줄 것이냐
이재명 대표 선고 나오기 전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당연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화를 제안하고 이랬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멀리 보고 선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도 뭐 11월 15일 날, 11월 25일 날 뭐 선고가 나온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여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네. 의연해야 돼. 음. 초연해야 돼. 이게 1심이에요. 네. 1심. 대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다 있잖아요. 트럼프 보세요. 대법원에 가서 대통령 나와서 지금 대통령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재명 대표나 의연하고 초연하자. 네. So what? 음. 1심이 나오면.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검찰도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를 가족은 300만 원을 실형을 받아야 네.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네. 그런데 구형을 그 100몇십 번 막 음. 압수수색하고 네. 세상 뒤집힐 것 같이 하더니 검찰 구형이 300만 원이더라고. 네. 검찰도 만들어 법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선고할 수도 있지만은 99%가 그 밑으로 해요. 네. 설사 김혜경 여사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네. 한 200만 원 벌금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관하지 말자. 네. 그건 사법부가 할 일이고 네. 재판장이 할 일이고 1심이고 고등법원, 대법원 우리는 간다. 네. 네. 좀 초연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이재명 필요 없어요. 대표에게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심이 오히려 또 아니 기소조차 되지 않는 김건희 여사가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저기 참 국정감사 때 제가 AI로 물어서 채취피. 네, 그러니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많이 요즘 보니까. 네, 보니까. 아, 저도 못 쓰는데 제 GPT야. 아, 보좌관이 활용하는 거죠.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때요? AI 에이전트가 나왔잖아요. 채취피. 네. 지금 에이전트는 음. 아직 그 대항마로 지금 상용화는 안 됐는데 어떻게 됐든 채취PT에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을 넣었어요. 맞아요. 예. 내 의견이 아니라 음. 판결문을 넣었더니 네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가면은 너희 부장한테 뭐라 갈래? 채취PT가요. 검사보다 훨씬 똑똑하고 정의로워. 뭐라고 내가 하던가요? 중앙지검 검사면은 부장한테 김건희 씨는 구속 기소하자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잖아요. 불기소 이유서를 또 채취PT에다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0가지로 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야 검찰 오리발 잘내. 우리는 다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님 압수수색 한 걸로 알았잖아요. 안 했어요. 서영교 의원한테 딱 걸려가지고 네.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채취PT에도 23억 문제가 네. 나와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당일 대통령실에서 딱 그것은 문재인 검찰이 네. 법원의 1심에서 의견서로 낸 것이 23억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페이스북에다 올렸지. 이 23억은 2022년 12월 30일 날, 즉 윤석열 정부 검찰이 법원에 낸 네. 의견서다. 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문재인 검찰 있고 네. 윤석열 검찰 있어요? 그러면 네. 건국절 해. 와. 2022년
5월 10일이 대한민국 건국절이다. 너희들 그렇게 주장할래? 어. 했더니 이제 들통 나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몇 개 언론에서 이건 틀렸다 하고 네. 불기소 이유서에도 2023년께 나오는 거예요. 네. 그 23억 얘기가. 네. 그래서 챗GPT도 무시하고 그 바보 네. 같은 네. 대통령실이 해명했다가 싹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런데 또- 다 네. 재밌는 게 언론한테 만약에 이걸 잘못 그 인용해서 보도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 음. 했더니 원체 사실이니까 보도하더라고요. 네. 아 의원님이 챗GPT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모회사가 좀 위험해질까봐 좀 상황인데 예, 아무튼 네. 아니 그러니까 네. 82살 먹은 네. 최고령 국회의원이 네. 챗GPT를 가지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네. 네. 얼마나 네. 내가 청년입니까? 멋지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해남 배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네.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손희자님께서 뭐, 예, 이제 주문하시겠다고 네. 예. 백포기 예약하셨대요. 네, 아, 예약하시고 예. 아. 해남 미소로 네. 들어오면 됩니다. 쪼개의 목적 네. 달성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해남은요 배추 선전을 제가 방송 나가는 데마다 해가지고 네. 잘 팔리는구나. 예. 명현관 군수 이성옥 군의회 의장, 네. 행정과 지방의회와 국회의원 3박자로 딱 통합이 돼가지고 네. 엄청나게 국민들이 예? 아주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해남 배추는 제가 맨 처음에 해남 가서 난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원면만 배추를 심는 걸로 알았어요. 어. 그리고 하원에 농협에서 이맑은 김치를 유명하니까 그걸 선전했더니 해남 국민들이 난리예요. 왜 화원만 선전하냐? 근데 그 명예관 군수가 그래요. 원장님, 해남은 516보다 하나 적은 515개 515개 마을입니다. 아. 그 515개 마을에서 다 아. 김자 배추를 배추 심으니까 농사를? 해남 배추라 아, 가십시오. 네. 그리고 요즘 했더니 저 재선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 관계 현재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 그리고 월요일 짝꿍 MC 장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2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남 배추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